안녕하세요. 저는 입만 열면 나 때는 타령을 하며 고지식함의 끝을 달리던 시모에게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 시모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엔 그 좋아하던 아이스 카페라떼도 끊게 되었는데요. 다들 서론이 길면 지루하실 테니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평소 제가 바라던 남편상에 가까운 남자였고, 남편 역시 제가 평소 바라던 여자라며 고백을 해왔죠. 저흰 비교적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외동이었던지라 저희의 결혼에 저희보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긴 했지만 남편과 전 다 생략하고 반반 결혼을 하길 바랬고, 그런 저희의 뜻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여 주셔 반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듯 저와 남편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시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이 단 한 사람, 시모가 문제였죠. 시모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시댁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꼬장꼬장하기가 말로 하면 입 아픈 정도였어요. 아가, 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끓이거라.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간 된장이 있지? 우리 아들은 그 된장으로 끓인 된장 좋아한다. 저녁 메뉴를 결정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예, 너 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치마가 너무 짧더라. 무릎까지 오는 치마가 뭐니? 결혼도 한 애가. 치마를 입으려거든 발목도 다 가리는 걸 입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바지를 입거라. 알겠니? 제 옷차림에 관해 간섭하는 일도 종종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고 고지식한 시모를 시부 역시 감당이 안 되는 듯 제발 그만 좀 잡으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시모는 이런 시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말은 꼭 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빨리 가면 3시간, 차가 밀린다 싶으면 5시간까지도 걸리는 곳으로 거리가 먼 편이었어요. 거리가 가까웠다면 날마다 저를 오라가라 하며 들들 볶고도 남을 시모라 그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거리가 먼 것이 다행인 만큼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너 당장 우리 집에서 좀 오거라. 네? 지금이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밤 8시인데 제가 어떻게 지금 가요?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밭에 일은 쌓여있고 사람 쓰자니 돈 아깝고 그러니 어쩌겠어. 네가 지금 와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밭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시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거실을 울리고 있었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휴대전화를 뺏어 들더니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거리를 오라가라 그래. 밭일이 정 많아서 힘들면 사람 쓰세요. 그 돈 내가 내일 엄마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끊어요. 우리 피곤해서 자야 해. 이렇듯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덕에 비교적 욕을 덜 먹으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잘 피한다고 한들 명절까진 피할 순 없었죠.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날 4시간 걸려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내 옆에 찰싹부터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걸렸니? 한 4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연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밀리더라고요. 그러게, 연휴 전에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 아들 4시간 운전한다고 고생했겠구나.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연휴 전엔 그이도 저도 출근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운전은 저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늦었나 보구나. 우리 아들만 운전했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네? 어머님, 저도 운전 오래 해서 잘해요. 그냥 오늘 차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여자가 잘해봤자 남자만 하겠니? 남자하고 여자는 운동신경 자체가 다르단다. 그런데 너 아까부터 왜 그러고 서 있니? 수다 그만 떨고 얼른 짐 풀고 주방으로 오거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다. 먼저 말 건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혼자 운전했다고 해도 난리, 같이 했다고 해도 전할리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도 눈치챘는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곤한 사람 붙잡고 얼마나 걸렸냐,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것저것 물은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 숨 좀 돌리고 일하라고 해. 뭐가 힘들다고 숨까지 돌려? 얼른 해야 오늘 내로 끝날 거 아니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 운전하고 오느라 힘들 거 아니니? 엄마, 이 사람 말 못 들었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다니까. 내가 피곤하면 이 사람 역시 피곤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쉬다가 나올게. 차례 준비야. 내가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뭐? 네가 뭘 안다고 돕는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남자가 주방에 왜 들어와? 너 혹시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 아가, 네 남편 집에서 주방일도 하니? 그렇니? 시모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그런 시모 앞에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애야? 누가 시킨다고 하게? 그리고 나 취사병인 거 잊었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밑작업은 내가 엄마보다 더 빠르고 꼼꼼하게 할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고지식한 말 그만하고 우리 좀 쉬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피곤하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아들이 피곤하다니 하는 수 없이 막은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저에게 끝까지 눈치를 주긴 했지만요. 그렇게 조금 쉬고 체력을 비축한 저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저 혼자는 무리라며 옆에서 도와주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남편이 아닌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생각이 없어서 주방에서 저러고 있으면 너라도 나서서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해? 요즘엔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더 많이 해. 어디 가서 난 남자라 주방 일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간 그날로 이혼당한다고. 이혼이 뭐야? 장가도 못 갈걸? 요즘 세상이 어떤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난 내 아들이 내 주방에서 설치는 꼴은 절대로 보기 싫다. 넌 뭐하니? 얼른 네 남편 나가라고 하지 않고? 엄마가 나가세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 엄마 자꾸 내 마누라 고생시키는 말만 하면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절대 여기 안 오는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얘가? 그러니까 아들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이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모를 더 막무가내적인 방법으로 주방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시댁만 아니면 뽀뽀 100만 번 정도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차례를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시모가 절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예, 너 일로 잠시 와봐라. 네? 저요? 왜요, 어머님? 쉿! 조용히 하고 오라면 좀 와. 시모는 저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하루 더 자고 가라. 네?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면 친정은 못 갈 텐데요. 친정은 꼭 명절이 아니라도 언제든 가면 되지 않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나 때는 명절에 친정은 가지도 못했어. 명절이 뭐니? 평소에도 친정 갈 생각도 못했지. 시집 오면 친정과는 이별인 게야.
이제 죽어도 시댁 귀신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시모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저에게 그 사고를 강요하며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이끌려가다간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짓거리를 하고 말 것이라 확신했고 전 시모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제가 형제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외동이라 부모님이 내심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너 지금 하루 더 못 자고 간단 말이니? 시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당황스러워 어찌 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여기서 뭐해? 어떻게 안 것인지 남편은 저희가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고 무슨 분위기인지 단번에 알아챈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얼른 가자. 지금 출발해도 늦어. 엄마, 할 말 더 남았어? 아니다. 할 말은 무슨. 조심해서 가라고 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인사는 다 나눴지? 우리 간다. 아무리 막무가내 시모여도 아들 앞에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시모는 울며 겨자 먹는 얼굴을 하고선 저희를 배웅해 주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 손을 얼마나 만지작거렸나 몰라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저흰 무사히 명절을 마무리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속도 좋지 않은 것이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그 결과 테스트기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네, 임신이었어요. 전 일단 병원에서 확인할 때까지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고 병원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죠. 여보, 나 임신이야. 4주 됐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4주? 병원에 혼자 갔었어? 나한테 말하지. 왜 병원을 혼자 가? 그것도 산부인과를. 혹시나 테스트기는 두 줄이긴 했는데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당신까지 실망할까봐 혼자 다녀왔지. 아기 심장 소리 듣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내일 다시 가. 나도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뭐? 그래, 알겠어. 가자, 가.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너무 기쁘다. 앞으로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겨우 진정시킨 후 친정을 거쳐 시댁에까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뛸 듯이 기뻐해 주시는 가운데 시모는 제 기분을 망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4주 차라네요. 그래? 알겠다. 네? 네,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기쁜데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유난을 떨어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다. 여자라면 다 하는 임신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얌전히 지내다 출산이나 잘하거라. 유난 떨다 괜히 유산이나 하지 말고. 임신을 알리는 며느리에게 유산을 말하는 시모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그 순간 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유산이라니. 헛소리 하려거든 그냥 전화를 끊어. 괜히 좋은 날에 애들 기분 망치지 말고. 내가 그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장 전화 끊지 못해? 알겠다고요. 어쨌든 축하한다. 그러면 이만 끊으마. 시모의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날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렸고 그렇게 저의 임신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입덧은 없었는데 잠이 오는 것을 넘어 쏟아지는 바람에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심할 땐 밥을 먹다가도 잠이 쏟아져 숟가락을 놓고 자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제 상태를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다 알리며 혹여나 제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저 대신 남편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모는 이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잊기라도 한 듯 전화가 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나 때는 타령을 하면서요. 예,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오거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앞뒤 이유 설명도 없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기로 약속이라도 했는데 잊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네? 갑자기 어머님 댁으로요? 그래,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아, 그게요. 제가 임신한 뒤로 잠이 많아져서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그이 오면 같이 가려고요.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지 네 남편한테 오라고 했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오면 되지 않니?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나 때는 시댁에서 오라고 하면 밤새 걸어서라도 가곤 했었다. 요즘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너는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사돈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막대 먹은 딸 시집 보낼 생각을 다 하고 말이다. 저희 집에서 시댁에 가려면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또 그 버스에서 내리면 마을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마을버스를 내리면 또 걸어서 한참 동안 들어가야 시댁이 나옵니다. 그런 길을 홀몸도 아닌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시모 본인도 지금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저 어떻게 해서든 딴지를 걸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거기에다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이유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 몸을 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무작정 오라가라 화만 내지 마시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저를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비닐하우스에 손을 못 댔더니 아주 엉망이야. 너 이제 안정기도 지났으니 와서 일 좀 하거라. 임신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기한테 더 안 좋다. 나 때는 만삭 때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밥하고 다 했다. 그래도 애만 건강하게 잘 낳았어. 그까짓 임신이 뭐라고 이 유세를 떠는지. 네, 그래요. 시댁 옆엔 시모가 관리하는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에 일이 많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임신한 저에게 3시간 거리를 와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 못 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우스에서 일이나 하라고 그 거리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그게 끝인가요? 마을버스 내리면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것도 홀몸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어떤 시절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유난이라고 하셔도 하는 수 없고요. 뭐야? 2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말을 짓거려대는 게야. 너는 네 친정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든?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친정을 언급하며 저를 비난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더는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 강하게 제 할 말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 말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친정. 버르장머리 없이 굴라고 어느 친정에서 가르치겠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 시집 오기 전에 어른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 말을 하고 살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려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홀몸도 아니라서 거기까지 갔다간 저고 제 아기고 무사하진 못할 것 같으니 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끊을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쩐 일인지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고통에 불안했던 저는 가까이 사는 엄마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땀까지 흘리며 불이 나게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진료 결과 일시적으로 배가 뭉친 것 같다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진료를 마친 남편과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 못지않게 놀란 엄마는 가까운 집에 갈 힘도 없다며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구,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겠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럼요, 장모님. 안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되네. 난 침대보다 바닥이 편해. 그건 그렇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병원까지 갈 정도로 배가 뭉쳤냐 이 말이야. 에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누워서 쉬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니까. 그러니까 괜한 생각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나도 쉬어야겠어. 그래? 그러면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고 또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아우, 피곤하다. 엄마 들어간다. 우리 사위도 얼른 쉬게나. 엄마는 피곤하시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응? 무슨 일이라니.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기는. 병원에서 당신 표정 어땠는 줄 알아? 아프고 놀라고 그런 표정보단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표정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 아니야, 화나기는 무슨. 그냥 너무 놀라서 그렇지.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혹시나 우리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되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저런 감정에 그런 표정이 나왔나 봐.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얼른 자. 정말이지?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럼 나도 피곤해. 이제 정말 그만. 얼른 자자. 그렇게 한 차례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랜 후 잠이 들렸는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라고요. 여러 일이 있었던 탓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터라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방문할 사람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누구인지 예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나가본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이윽고 남편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갔을 땐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가 있더라고요. 저와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온 것인지 일할 때 주로 입던 그 차림 그대로였어요. 엄마! 어머님, 여긴 어떻게 혼자 오신 거예요? 시모는 남편과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 그대로 손을 뻗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과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내가 네 어머님이기는 한가 보지?